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신 주택임대사업자 쟁점 사항 중에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률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97조에 이제 3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명의 임대주택이었었을 때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하고, 두 번째는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민간 임대주택법에 의할 경우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는 이제 자동 말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8년이 말소가 됐었을 때, 자동 말소가 됐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무조건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할 경우에,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보유기간 곱하기 2%를 적용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유기간 곱하기 2%에 불문하고 8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50%의 특례 적용률을 적용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70%의 특례 적용률을 적용해주겠다는 이제 혜택이죠. 굉장히 크죠.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적용받고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요건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전하고 이후하고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개정돼서 시행되기 이전에, 즉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 적용 요건은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취득했느냐 이후에 취득했느냐를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가액 요건이 새롭게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면적 요건만 있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되고 굳이 가액 요건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임대 개실 현재 기준 시가가 6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이 특례 적용은 다 적용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얘는 단기는 안 됐었고 장기로 무조건 임대를 해야 됐고 8년 또는 10년을 임대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었을 경우에 적용받는 세제 혜택 중에서 처음부터 임대료 증액 제한율 5%가 있었던 규정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 이 두 개는 처음부터 임대료 증액 제한율 5%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이제 위반했다, 그럼 적용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2022년 12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이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9.13 부동산 대책에서 가액 요건이 신설되죠. 즉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그 임대 개실 연재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가액 요건이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민간임대주택법이 이제 개정돼서 시행됐죠. 그래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 적용 요건을 보시면은 똑같이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취득했느냐 이후에 취득했느냐를 구분하셔가지고 가액 요건의 적용 여부를 따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사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아파트는 이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주택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이고 면적 요건만 적용받겠죠. 근데 그 임대 기간이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장기 임대로만 등록을 할 수 있고, 장기 임대의 의무 임대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됐죠. 그래서 장기 임대로 10년 이상 가야 된다. 그리고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되고, 2022년 12월 30일까지 양쪽 지방자치단체하고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된다. 만약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아파트는 지금 등록을 못하니까 아파트는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규모이고 and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 가액 요건이 적용되죠. 즉 임대 개실 연재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임대로 지금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9.13 부동산 대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입 요건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과 관련된 이 세제 혜택이 최근에 7월 달에 발표한 그 세법 개정안에 두 가지 항목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납세자한테는 조금 불리하게 그 세제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등록 요건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하면 이 혜택을 주겠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단축시켜 놨죠. 그래서 세법 개정안에는 2020년 12월 30일까지 등록한 분에 한해서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세법 개정안에 올라갔습니다. 아직 개정은 된 건 아닌데 아마 개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만 뭐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서두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혜택이 메리트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내가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8년 또는 10년 이후에 이제 양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70%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체 양도 차익, 즉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50% 70%를 적용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설령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발생한 양도 차익도 혜택을 적용받는 겁니다. 근데 세법 개정안에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혜택의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향후적으로 이제 임대주택으로 바로 내가 취득을 해가지고 등록한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예전부터 한참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등록하기 이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적용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최종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렇게 세제 혜택이 이제 적용받게 되는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공동명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 세제 혜택을 적용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논란이 있었던 거는 국세청의 법령 해석이 유권 해석이 나온 이후부터 이제 발생했는데, 이 유권 해석에서 국세청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3, 즉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세 과세 특례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근데 귀지리와 같이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판정을 해가지고 임대주택 코스의 지분 비율을 곱해서 만약 1호 이상이 안 된다 하면은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A라는 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50대 50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하나의 주택을 5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0.5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도 0.5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세특례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세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정하고 있진 않고 특례 자체를 거주자별로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거주자 각 개인별로 따졌을 때 1호 이상의 임대 주택을 취득한 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요거 1호 이상 충족을 안 했기 때문에 요 혜택을 적용하지 못하겠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만약 이 주택을 남편 혼자 100% 가지고 있으면은 어차피 1호가 가지고 있는 꼴이 되고 1호 이상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해석이 너무 이제 납세자 측면에서 좀 불합리하게 나오다 보니까 논쟁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한번 법령 한번 보고 이제 최근에 바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련 법령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에서 규정되고 있거든요. 정식 명칭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입니다. 제1항에서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해가지고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 만약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으로 8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작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70%를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에서 보면은 1호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조문이 하나도 없어요. 문구가. 근데 국세청은 어디에서 그 문구를 인용해 가지고 해석을 했냐라고 보니까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와서 해석을 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먼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여기에서도 1호는 없죠. 근데 이 임대사업자란,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1호가 나옵니다. 임대사업자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정작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1호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정작 이 특례를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97조에서는 1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정의에서 1호라는 말을 갖고 와가지고 0.5호에 해당하면은 1호가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죠. 왜 그러면 정작 조특법 97조 3에서는 그 호수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냥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간임대주택법은 1호라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 공동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다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죠? 1호를 규정하고 있는 본법, 즉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설령 하나의 임대주택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전체를 하나로 봐서 1호 이상에 충족한 걸로 봐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는데,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에서는 본법에서도 다툼의 대상이 안 됐던 1호라는 거를 준용해가지고 이제 그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정리를 해줬죠.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유권 해석을 변경을 했냐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공동 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 등록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소유한 지분을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겠다. 즉 국세청의 유권 해석을 완전히 바꿔놨죠. 즉 하나의 주택을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0.5 지분을 곱해서 0.5라고 할지라도 전체 공동사업자를 봐가지고 1호 이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는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70%를 적용받는 데 있어서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럴지라도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70% 혜택은 다 적용받을 수 있다. 다 정리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하나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50%와 관련돼서 쟁점이 됐던 게 이제 폐지되는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이제 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8년 내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자동 말소가 되는데, 이게 민간임대주택법상 이제 임대 기간의 기산점하고 세법상 임대 기간의 기산점하고 다르다 보니까 민간임대주택법에서 8년이 지나가지고 자동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세법상 8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동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5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해결됐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폐지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동 말소가 시행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폐지되는 임대주택은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하고, 두 번째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은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아예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장기 임대로 등록한 아파트가 이제 쟁점 대상이 됐었고요. 두 번째 자동 말소라고 하는 거는 민간 임대주택법에 의한 의무 임대 기간, 즉 장기로 등록한 경우에 8년이죠. 그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 8년이 지나면은 자동 말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폐지되는 임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특례 적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자진 말소는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8년을 충족하지 않고 그 전에 말소를 한다? 그럼 어차피 세법상 8년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진 말소할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제 자동 말소 됐을 경우에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 8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8년 이상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하는데 이제 민간임대주택법 8년이 종료되면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70%는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8년이기 때문에 50%만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만 이제 남겠죠. 근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도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됐었죠. 왜 그러면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 민간임대주택법의 의무임대 기산일은 둘 중에 늦은 날이죠. 임대 개시일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둘 중에 늦은 날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셋 중에 늦은 날이죠. 즉 임대 개시일,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일 이 셋 중에 늦은 날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은 내가 2015년 10월 20일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장기 임대로 등록을 했고 의무 임대기간은 8년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 기산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은 전혀 상관없겠죠. 2015년 10월 20일부터 쭉 기산을 합니다. 8년이 되는 2023년 10월 19일 날 이제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때 자동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은 충족을 했는데 우리가 세법을 적용받기 위한 세법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기산하죠. 그러면 이때 2023년 10월 19일 날 자동 말소가 되면은 나는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8년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50%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적용 못 받는다는 거죠. 즉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 8년은 충족했으나 세법상 의무임대기간 8년은 충족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논쟁이 많았죠. 왜냐면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안 주겠다 하면은 신뢰성 문제도 크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종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호에 따른 장기 일반 임대주택 중 아파트, 이게 폐지되는 임대 유형의 한 유형이죠. 장기 일반 임대주택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 6조 5항이 뭐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또는 단기 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즉 자동 말소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럼 쉽게 종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가 자동 말소가 된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임대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세법상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민간임대주택법상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종료를 하고 자동 말소가 된 경우에는 이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3, 즉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을 50%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그 세법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배운 게
조세특례제한법 이제 90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70%와 관련된 최근 쟁점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공동명의로 그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설령 0.5호, 즉 1호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동 말소,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 말소가 된 경우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 기산이라고, 그 다음에 세법상 의무임대 기산이 달라가지고 세법상 8년의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서 자동 말소가 된 경우에는 세법상 8년을 충족한 걸로 봐가지고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자한테는 당연히 유리하게 이렇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원래 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10년 동안 임대를 해가지고 70%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갈 수 없다,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지만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이 아닌, 즉 장기 임대로 등록한 그동안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연립,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동 말소, 자진 말소 그가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들은 내가 8년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다 할지라도 자동 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2년 더 보유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년 더 임대를 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